희귀식물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수태봉입니다. 왜 희귀식물에게 수태봉이 필요할까요? 바로 이들이 자연에서 살아가는 모습에 답이 있습니다. 식물은 자라던 환경을 최대한 구현해줄 때 가장 잘 자랄 수 있죠. 근래에 인기를 끌었던 희귀식물들은 대부분 정글 플랜츠입니다. 정글, 즉 아주 습하고 더운 곳에서 자라는 식물들이에요. 그중 몬스테라와 대부분의 필로덴드론은 덩굴식물입니다. 스스로 설 수 없어 다른 나무를 타고 올라가며 자라죠. 이때 다른 나무를 잡기 위해 기근, 즉 공중뿌리를 이용합니다. 보통의 덩굴식물은 덩굴손이라는 기관으로 지지대를 붙잡고 오르는데요. 이 덩굴손은 오로지 붙잡기 위한 기능만 있는 것에 비해 기근은 붙잡는 기능과 뿌리의 기능을 함께합니다. 칡이나 등나무와 같은 몇몇 덩굴식물의 경우 지지대가 되는 숙주나무를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몬스테라의 경우 기근으로 나무를 붙잡기만 할 뿐 숙주나무에 해를 입히지는 않습니다. 그저 햇빛을 받기 위해 큰 나무를 붙잡고 빗물과 공중습도를 흡수할 뿐이죠. 사실 덩굴식물은 한 가지 아주 재미있고 특이한 성질이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매우 신기한 특성이죠. 궁금하신가요? 오늘의 이야기는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을 적용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식물들을 더 크고 풍성하게 키우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자연 상태에서 햇빛은 위에서 내려오고 아래쪽은 어둡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식물은 광합성을 하기 위해 위로 자라려고 하죠. 하지만 빛이 한쪽 방향으로만 비춘다면 빛 방향을 향해 기울어지듯 자랍니다. 빛이 부족한 실내에서 창문을 향해 눕듯이 자란 식물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빛을 한 조각이라도 더 받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이죠. 이를 포토트로피즘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빛을 향해서 자라는 성질을 말합니다. 이런 당연하고도 쉬운 이야기를 할 생각은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생존 전략에 반대로 행동하는 식물이 있습니다. What? 네, 맞아요. 정확히 반대로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재미있는 성질이 바로 이것인데요. 이 놀라운 성질을 가진 식물은 바로 덩굴식물입니다. 단 그늘진 곳에서 위치한 일부의 덩굴식물에 한해서 말이죠. 이렇게 그늘진 곳에서 자라는 덩굴식물 몇몇의 경우 오히려 어두운 쪽을 향해서 자라는 성질을 지니는데요. 이를 스코트 트로피즘이라고 합니다. 왜 이럴까요? 너무 광합성을 못해서 자랄 방향을 못 찾는 것일까요? 자연에는 다 이유가 있죠. 커다란 나무들이 빼곡하게 자란 정글의 바닥 부분은 무척 어둡게 마련입니다. 바닥에서 뿌리 내린 덩굴식물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큰 나무를 타고 올라가야 합니다. 이런 울창한 정글에서는 아무리 화창한 날에도 바닥까지 빛이 들어오는 시간은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치 빛이 들지 않는 베란다와 같은 환경입니다. 최소 6시간 이상의 높은 광량을 필요로 하는 덩굴식물에게 있어 가혹한 환경이죠. 자연에서의 가장 어두운 곳은 곧 가장 큰 나무의 그늘일 확률이 높습니다. 때문에 가장 어두운 곳, 즉 가장 커다란 나무를 향해 자랍니다. 덩굴식물에게 있어 빛이 부족할 때 어둠을 향해 자라는 것은 생존을 위한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만일 나무에 도달하는 것에 실패한다면 더욱 어두운 곳에서 광합성을 하지 못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공했을 때의 생존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이런 속성을 가진 덩굴식물들이 살아남고 진화했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나무에 다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면 어둠을 향해 자라는 것을 멈추고 위로 오르기 시작합니다. 지지대가 될 만한 나무를 찾기 위한 고통스러운 여정이었으니까요. 이제부터는 최대한 햇빛을 받기 위해 위를 향해 계속 뻗어나갑니다. 그리고 광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위쪽의 줄기에서는 점점 더 큰 잎을 만들어냅니다. 덩굴식물에게 있어 커다란 지지대 나무를 찾는 여정은 꼭 필요한 생존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덩굴식물의 습성을 이용해서 크게 키우는 방법이 바로 지지대를 이용해서 키우는 방법으로 그 역할과 소재에 따라 다양한 지지대들이 있습니다. 크게 기능적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식물을 지지만 해주는 지지대. 식물을 지탱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지지대입니다. 소재에 따라 원하는 모양으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코팅 철사, FRP 지지대, 분재 철사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근이 달라붙을 수 있는 지지대. 공중 습도가 낮으면 기근이 말라버릴 수 있는데요. 기근이 공중에서 말라붙지 않고 붙잡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주토봉, 마대봉, 코코봉 등이 있습니다. 마대봉은 녹화마대를 기본 지지대에 감아 그 위에 주트로프를 촘촘하게 묶어 만들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지만 고양이를 키운다면 작업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우리 집 고양이 마고는 녹화마대를 참 좋아하거든요. 세 번째, 지지대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만들어진 지지대. 수분 공급이 충분하여 기근이 활성화되어 뿌리 내릴 수 있습니다. 자연환경에서는 고온 가습한 환경에 자주 내리는 비를 맞으며 기근을 탄탄하게 키울 수 있지요.
건조한 실내에서는 기근이 활성화되기 어렵습니다. 여러가지 재료를 이용하여 지지대를 만들어 뿌리를 활성화시켜줍니다. 수태봉, 바크봉, 배합봉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가장 좋은 기능을 가진 3번,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지지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들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지지대로 기근을 활성화하면서 제2, 제3의 뿌리가 될 수 있습니다. 혹여 기존의 뿌리가 과습이 오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기근이 대신 활동하여 식물이 죽거나 세력이 약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뿌리의 힘을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키울 수 있어서 식물이 더욱 잘 자라게 됩니다. 화분 속의 뿌리만으로 성장할 때보다 더 많은 뿌리로 수분과 영양분을 흡수하여 더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몇 달 동안 키운 필로덴드론 기간티움 바리에가타입니다. 처음 사왔을 때에 비해 잎은 몇 장 내지 않았지만 공중뿌리가 엄청나게 자랐습니다. 공중뿌리를 모두 심어주자 20일 만에 잎을 5장 추가로 내줍니다. 필로덴드론의 가장 폭발적인 성장기인 여름이 다 지나서 말이죠. 게다가 뿌리가 또다시 밖으로 탈출하고 있었기에 다시 더 큰 화분에 심어줘야만 했습니다. 공중뿌리를 심어준 것만으로도 엄청난 성장을 보여준 것으로 보아 뿌리의 세력이 커질수록 더 빠른 성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공중뿌리를 키워두면 번식 시에 순화 성공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많이들 하고 계시는 커팅 번식을 할 때는 물꽂이나 삽목의 방법으로 뿌리를 받는 동안 실패할 확률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뿌리를 충분히 받은 후에 커팅을 한다면 순화를 따로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 자리 차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방팔방 치렁치렁 자라는 덩굴 식물들을 세로로 세우면 확실히 차지하는 면적이 줄어듭니다. 식물을 여러 키우고 있다면 더욱 그렇지요. 이건 모든 지지대의 장점입니다. 다섯 번째, 지지대에 오르면서 잎이 커집니다. 지지대에 탄탄하게 고정된 경우 위로 갈수록 점점 더 잎이 커집니다. 하지만 고정이 잘 안되거나 바람에 흔들리면 잎이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고정이 잘 안되었을 때 잎이 커다랄수록 바람에 더 많이 흔들리게 되어 지지대의 나무에서 탈락할 위기가 높으므로 잎을 작게 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지지대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곧 광합성을 못하는 것, 죽음과도 같은 일이니까요. 제가 키우는 몬스테라 두비아입니다. 여름 내내 서큘레이터 최전방에서 심하게 흔들린 몬스테라 두비아는 아주 작은 잎만 잔뜩 내주었습니다. 식물이 너무 많다 보니 신경 못 써주면 이렇게 되어버리네요. 사실 이 지지대의 포인트는 수분이 적절히 공급되는가입니다. 수분을 머금을 수 있는 재료는 무궁무진합니다. 심지어 공중뿌리에 물대롱을 꽂아서 뿌리를 내리는 방법도 있죠. 이는 공중뿌리에 수분만 공급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 수많은 재료 중에 수태를 이용한 지지대가 애용되는 것일까요? 이름조차도 수태봉이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수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수태봉으로 묶여서 불립니다. 우선 수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수태는 건조시킨 물이끼입니다. 항균작용, 보수성, 통기성이 좋아서 뿌리를 새로 받을 때에 용이합니다. 약품 등의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아도 병원균과 곰팡이가 생기지 않아 자연 그대로 건조시켰다는 점이 안심이 됩니다. 때문에 해외에서 식물을 수입 시에 애용되는데요. 수입 시 흙에는 병원균이 있을 수 있어서 식물이 폐기될 확률이 높지만 수태는 병원균의 증식을 억제하여 깨끗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좋은 수태를 이용해서 식물들의 뿌리를 받는다면 걱정 없겠지요? 여기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덩굴식물에게 있어 지지대를 오르는 것은 생존 전략입니다. 지지대의 종류, 식물을 지지만 해주는 지지대, 코팅철사와 FRP 지지대, 분재철사가 있습니다. 기근이 달라붙을 수 있는 지지대, 주투봉, 마대봉, 코코봉 등이 있습니다. 지지대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만들어진 지지대, 수태봉, 바크봉, 배합봉 등이 있습니다. 지지대의 장점, 지지대로 뿌리를 키워 제2, 제3의 뿌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뿌리의 힘을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키울 수 있어서 식물이 더욱 잘 자라게 됩니다. 공중뿌리를 키워두면 번식 시에 순화 성공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리 차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지대에 오르면서 잎이 커집니다. 수태의 장점, 항균작용, 보수성, 통기성이 좋아 뿌리를 새로 받기가 좋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본격적으로 수태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수태봉 얘기 한참 하더니 정작 만드는 것은 다음 영상이냐고요? 한 편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지게 되어 두 편으로 나누어 제작했습니다. 전달하고 싶은 유용한 정보가 많아 그런 것이니 이해 부탁드립니다. 수태봉 만들기의 모든 것, 다음 편에서 시작합니다. 크라켄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하셔서 더욱 유용한 식물 정보들을 재밌게 얻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